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 경영론 12-3 의료계 구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글 사례하고 12주차 마지막 강의인데요. 12주차 이번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감성 경영론 수업이 거의 지금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13, 14, 15주는 큰 범위로 해서 단원을 넓혀서 한번 전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내용으로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전체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면서 완벽하게 감성 경영을 수업만 듣고도 익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 현장이나 창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료계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식사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양한 메뉴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치맥데이, 오픈 세미나, 즐거운 제기, 바베큐 파티, 커피데이 등 이렇게 루트노닉은 다양한 이렇게 행사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각 본부에서 뽑힌 통신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서로 지식과 재능을 나누는 것이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지금 구글 기업 중에서 지금 루트로닉 의료업계 내용입니다. 지금 구글 본사가 아니고 이 회사는 17년 연속 매출 증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장 일로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청소부까지도 비정규 직원이 아니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렇게 잘하는 인재들로 모였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리고 100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루트로닉 구글 계열사 의료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아주 그 꿈의 직장이라고 알려진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대해서는 너무 소문이 많아서 많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게 구글의 구호인데요. 지금 한국의 구글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냥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원 복지, 이런 것들이 꿈의 직장 구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즐겁고 또 언제나 서로 돕고 수평적 오픈된 근무 환경에 즐길 수 있는 구글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글 할까 하는 내용인데, 그 꿈이라는 직장, 상상할 수 없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의 내용이 꿈의 직장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글이 처음에는 작은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미국의 성장 동력 1위를 놓지 않고 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업 문화는 작은 회사가 갖는 가족적이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특징이죠. 미국의 성장 동력이 매년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성장 동력은 구글, 그
그리고 페이스북이 들어가고 애플 이 회사가 세 개가 성장 동력이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서 3위 안에 든 것이 자꾸 한두 번씩 바뀌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 미국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은 복지가 뛰어납니다. 페이스북, 뭐 IBM, 뭐또 쇼핑 업체 어디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제일 큰 쇼핑 업체, 뭐 여기 이런 회사들이 뭐 직원 복지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회사들이죠. 성장 동력에 들었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구글 플렉스 본사 건물에는 이게 구글러들의 구글 카페에서 음식을 먹고 사소한 것부터 기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열린 대화를 즐기는 것이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거의 사옥은 놀이터에 가까운 공간인데요. 상하가 없고 좌우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평적인 조직의 문화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났다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도 엄청나게 뛰어난 회사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수평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회사입니다. 식단이 무슨 밥을 먹는데 명품 식단이라고 하니까 가히 상상할 만하겠죠. 그리고 푹신한 소파들, 또 그 안에 뭐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뭐 내용. 요즘 그 암벽 등반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들이 도심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회사에 설치해 놔두고 뭐 드럼, 자전거, 안마의자, 탁구대 뭐 이런 것들이 휴식을 위한 공간은 구글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아주 충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야기만 듣고 또 웹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아주 자유스럽게 입고 다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구글러가 커야 구글이 큰다. 뭐 이런 구글 기업 문화의 핵심인데요. 구글러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구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죠. 구글러들은 신체적, 감정적, 재정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개인 트레이너와 그룹 피트니스 클래스가 갖춰진 사내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면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자기 체형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작은 오피스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외부에 다닐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고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사지까지 제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구글의 복지, 기업 문화 이것을 대다수 기업들이 많이 본따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이 테크니컬 오다 마침 텍스북처럼 교과서처럼 감성 경영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글 본사 직원들은 자체 디자인한 천대 자전거와 전기차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라도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직원들은 당구를 쳐도 되고 맥주를 마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무 시간에 당구 쳐도 되고 맥주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20개에 달하는 뷔페식 카페로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양식, 중식, 일식, 한식 기호대로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김밥, 김치도 있다더군요. 뭐 당연히 물론 식사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고 노는 놀이터 같은 그런 회사인데 먹고 노는 것도 좋지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근무 시간에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당구 치던 맥주 먹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밥이 먹기 싫다 그랬을 때는 간식대에서 군것질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밥 먹기 싫으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무료이긴 한데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방문한다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간식을 즐기면서 놀다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후에 오후를 즐길 수 있게끔 낮잠 캡슐에서 수면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캡슐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볼링장에서 내기 게임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고 그래서 사내에 볼링장에서 또 볼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까지 시설이 갖춰진 세탁 시설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또 보육 시설 갖춰져 있고 축구, 야구, 테니스, 뭐 롤러 하키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포츠 시설이 새롭게 이렇게 개장이 돼서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회사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갖춰진 레저 스포츠 타운이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각 한식, 중식, 양식의 내용을 식사를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또 간식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글의 문화입니다. 이 정도로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의 만족이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더 나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성 경영의 최고를 달리는 구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구글의 감성 경영 이 내용을 본받고 있고 또 그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지니까 더더욱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감성 경영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태 동안 이론적인 것과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감성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기업 사례까지를 봤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이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창업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감성 경영을 함으로써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동기부여되어 있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성 경영을 이해하고 제목처럼 실천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성 경영은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자극해서 긍정적 조직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인데요. 마틴 셀리그만은 구성원들의 행복이 기업의 더 높은 생산성과 수익을 실현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구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몰입과 열정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감성 경영은 중요하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견기업에서도 이제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감성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성원의 사기와 직만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직의 활력과 또 갈등까지도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영자의 일부 경영자 중에는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을 하거나 또 비용 문제 그리고 전담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실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이용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성 경영의 도입 운영에는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평균 연령이 28세였던 기업, 이 앞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업들은 그 연령대에 맞는 직원 복지를 만들었죠. 예를 들자면 28세기 때문에 결혼 연령대가 많아서 결혼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출산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동호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직 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끝도 없이 나왔던 내용이고 여러분이 이제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된다, 재밌어야 되고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업무 내적인 것도 중요하다. 외적인 고충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감성 경영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 요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직원이 최고 자산이라는 인본주의 철학에 기본을 둔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감성 경영의 실천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성 경영을 실제 잘하고 있는 구글, 사스, 애플 등 이런 기업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근무 환경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도 낮은 비용으로도 구성원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즐겁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과 눈맞추기 하고 SNS를 통해서 경영자가 직접 참여해서 질문이나 답을 하고 직원들과 정보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도 성과를 거뒀다는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지금 여태 동안 지금 마지막 말미에 전체적인 감성 경영의 수업에 와 있습니다만은 경영자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구성원들에게 아주 안 좋다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구성원들이 기계적으로 아주 주어진 업무만 처리할 것이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회사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경영자는 일부 경영자들은 본인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권한임을 해서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야 인재가 양성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성공하지 못한 일부의 경영자들은 모든 걸 본인이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쁘다 이런 핑계로 내용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감성 경영을 부정하고 잘하지 못한 경영자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조직과는 맞지 않다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기업 규모가 커서 비용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반대로 소규모 가족 같은 분위기의 기업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에 바쁜 경영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경영자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그런 노력만으로 조직이 활기차고 웃음 넘치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인정, 칭찬, 격려를 아끼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위의 실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강조해왔고 또 그걸 배워왔습니다. 또 감성지능과 감성노동, 실천 방법으로서의 감성 동기부여, 감성 리더십, 감성 문화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창업해서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감성 경영에 대한 강의 자료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아주 중요한 감성 경영 전문가로 이제 여러분이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감성 경영론을 전체를 지금 교재 전체를 여기까지 지금 다 마무리해서 봤습니다. 지금 대면 강좌가 아니고 제가 굉장히 좀 재밌고 유쾌하게 수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비대면 강좌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유튜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개되어 있고 지구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이 강의 자료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내용도 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만 보더라도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교재 내용을 요약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저는 좀 불만족입니다.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직접 또 질문도 받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감성 경영론인데 비대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이제 지금 2주, 12주 마지막 강의인데요. 13, 14, 15주는 감성 경영 전체를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단위로 잘라서 요약해서 복습해서 이 과목이 15주 끝나는 날 감성 경영자의 경영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강의 자료를 더 돈독이해서 13, 14, 15주를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강의를 하는 것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유쾌하게 많이 강연을 하는 스타일인데 조금 요약해서 25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진도를 나가느라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금 13, 14, 15주는 여러분들이 더욱 강의를 들으는데 좀 편할 수 있도록 강의 준비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3주차에 그때부터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